대한민국 검찰의 심장부 서초동 대검찰청의 공기는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서늘했다. 새로 임명된 검사장 권지혁은 거대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잿빛 스카이라인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채색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바로 오늘 그는 수많은 검사들이 평생을 꿈꾸는 자리 검사장에 올랐다. 그의 손에 막강한 권한이 쥐어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직함이 붙었다. 취임식은 화려하고 장엄했다. 법무부 장관의 임명장 수여 동료와 선후배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의 정점이었고 그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성이 잦아들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게 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청춘 시간, 그리고 사랑했던 한 여자까지도. 책상 위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잉크 냄새가 나는 축하 난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화분부터 정적의 거물들이 보낸 것까지 그의 현재 위치를 증명하는 상징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화려한 난들이 아닌 텅 비어있는 책상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은 원래 아내였던 서유진이 직접 고른 작은 액자가 놓여있던 자리였다.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은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좋아하던 이름 모를 들꽃을 찍은 소박한 사진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화려한 꽃보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들꽃이 더 아름답다고. 그녀가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흘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그에게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내면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흐린 오후였다. 중요한 부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돌아온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의 손에 거물급 정치인 몇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은은한 음식 냄새와 함께 그를 맞아주었을 유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그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감정이 소거된 무표정이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다가올 비극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저 또 다른 힘든 수사를 마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작은 투정쯤으로 여겼다. 피곤할 텐데 쉬고 있지 않고 왜 거기 서 있어? 오늘 내가 누굴 잡아놓았는지 들었어. 대한민국이 뒤집혔다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가 아끼는 원목 책상 위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거기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권지혁의 웃음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호수 같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모든 빛을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러졌다. 도장 찍어. 이미 내 쪽은 다 찍었으니까. 서류를 펼치자 아내 서유진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붉은 인형이 그의 눈을 찔렀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포기.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이 관계의 끝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며칠 전 자신의 외도를 그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한순간의 실수 야망을 향해 달리다 잠시 지쳤을 때 기댔던 위험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변명하려고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자신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후였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 어떤 절규나 분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다. 그러나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이제는 모르겠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사랑했고 당신의 야망을 사랑했지. 나는 그저 당신의 성공 신화에 필요한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작은 가방을 들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아니, 잡을 수가 없었다. 졌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더 비참해지지 말라고.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아 이혼 서류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녀의 글씨체, 그녀의 도장.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다. 검사 권지혁의 인생에 오점은 없어야 했다. 그는 이혼 사실조차 철저히 숨긴 채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이 상실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검사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모두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위치하지만 그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며 잠에서 깼고 무심코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자조했다. 그는 그녀의 소식을 수소문해봤지만 그녀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친정에도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끊었고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개 옴사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관이 들어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그룹 관련 보고 건입니다. 권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고뇌와 회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냉철하고 예리한 검사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들여보내. 낮은 목소리로 명령한 그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중 가장 위에 있는 태양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파일을 펼쳤다. 이 사건은 그의 검사장 취임 후 첫 번째 시험대였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태양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수사였다. 정권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만큼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사 계획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좌, 추적 지시 등으로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감상은 사치였다. 하지만 보고를 듣는 내내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잔상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 괴로워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었고 그 아픔의 이름은 언제나 서유진이었다. 권지혁은 수사 계획서에 서명을 하며 특수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제대로 파고들려면 그들의 전산 시스템부터 장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과 내부 보고, 라인 이메일 기록까지 전부. 단 하나의 파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수부장은 단호한 그의 지시에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검사장님, 저희 쪽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그룹은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를 고용해 철통 같은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든 자료가 영구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그 말에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검찰의 사이버 수사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들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수사의 성패는 초반에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여기서 막힌다면 태양그룹에게 방역의 빌미만 주게 될 것이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물었다. 대안은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특수부장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회사 이름이 뭐지? 베리타스 포렌식스, 베리타스 포렌식스입니다. 라틴어로 진실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혜성처럼 등장해서 업계를 평정한 곳입니다. 대표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들이라면 태양그룹의 방어벽을 뚫고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베리타스, 진실. 권지혁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그의 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던 그녀의 마음은 파헤치기는커녕 지켜주지도 못했다. 그는 짧은 고뇌 끝에 결정을 내렸다. 좋아. 당장 그 베리타스라는 회사와 접촉해. 보안각서를 철저히 받고 가능한 한 빨리 미팅을 잡아. 내가 직접 나가지. 이례적으로 검사장이 직접 사설 업체와의 미팅에 나가겠다는 말에 특수부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권지혁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쫓는 사건의 진실 끝에 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또 다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내린 결정이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의 또 다른 심장 테헤란로의 마천루 숲속에 자리한 베리타스 포렌식스의 사무실은 대검찰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묵직한 권위 대신 날카로운 지성이, 낡은 관행 대신 자유로운 혁신이 공간을 지배했다.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천재들의 모습이 보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 라인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과거의 기록을 파헤쳐 현재의 진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시대의 전장과도 같았다. 그 전장의 중심, CEO 집무실에서 서유진은 방금 끝난 화상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5년 전 검사 권지혁의 아내였던 흔적은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 몸에 꼭 맞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적인 눈빛.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조용한 내조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베리타스의 대표 서유진이었다. 대표님, 방금 보고드린 A사의 내부 정보 유출건 저희 쪽 분석으로는 내부 소행이 확실합니다. 특히 재무팀의 박 부장이 사용한 가상사설망 우회 접속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보고하는 사람은 베리타스의 핵심 인력이자 최고의 화이트 해커인 최 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능한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 그래프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부장 개인의 소행으로 단정하기는 일러요. 그가 접속한 시간대에 태양그룹의 자회사 서버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 교환이 있었던 점이 마음에 걸려요. 박 부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최 팀장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역시. 회의를 마친 유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작은 전세금을 손에 쥔 채 이 도시로 돌아왔다.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그녀는 독하게 일어섰다. 법대 시절의 지식과 검사 아내로 살며 어깨너머로 배운 법률 상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진실을 다루는 세계, 하지만 법과 증거가 아닌 데이터와 코드로 진실을 증명하는 세계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전직 검사의 버림받은 아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부쉈다. 밤을 새워가며 최신 기술을 익혔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사건들의 디지털 증거를 복원해내며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베리타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녀에게 진실은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로 증명하고 코드로 복원해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었다. 남편의 거짓말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의 서유진은 죽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함께 찍은 유일한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검사 권지혁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여자를 그리고 그 남자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그 미소는 희미한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그 남자는 신문 사회면에서나 가끔 마주치는 타인이 되었다. 검사장 권지혁. 그녀는 며칠 전 그의 취임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주 희미하게 아려왔지만 이내 사라졌다. 5년이라는 시간은 슬픔을 무디게 하고 분노를 단단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지도 그의 불행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녀가 살아야 할 곳은 현재였다. 그때 비서에게서 내부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대검찰청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그룹 수사 관련 건으로 저희 회사에 기술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그리고 태양그룹. 유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태양그룹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던 기업이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편법과 불법의 흔적들.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었던 거대한 성이었다. 특이사항은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비서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새로 취임한 권지혁 검사장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권지혁. 그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박혔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검사장과 용역업체 대표라는 기묘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상황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미팅 수락하세요. 장소는 우리 회사 회의실로 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준비하라고 전해요. 손님 맞이는 제대로 해야지. 같은 시각 권지혁은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태양그룹의 총수 윤상민 회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윤 회장의 사진은 인자한 기업가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 기록된 그의 행적들은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그리고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까지.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었다. 윤상민 회장은 성격이 매우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남기지 않고 모든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수사팀장의 보고의 지역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과거의 검찰이 무능했기 때문이겠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그의 목에 칼을 꽂으려면 그가 가장 신뢰하는 금고, 즉 그의 개인 서버와 전산 시스템을 통째로 열어야만 해. 그의 말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윤상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다. 법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검사로서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 결의의 이면에는 성공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베리타스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김 비서관이 즉시 대답했다. 네, 검사장님. 미팅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베리타스 본사에서입니다.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저희 쪽 최소 인원만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됐군.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베일에 쌓인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그들 역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태양그룹의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유진은 그에게 당신은 성공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이 선택했던 남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미련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이 지독한 공허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권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들춰보았다. 수많은 관계자들의 이름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개미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이 복잡한 미로의 끝에서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검사장으로서 그의 임무이자 숙명이었다. 그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미로의 출구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사람이 그가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여자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오후 대검찰청을 나서는 권지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검은색 관용차가 미끄러지듯 청사를 빠져나와 복잡한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을 응시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일개 사설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뒷좌석에는 그와 함께 이번 수사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만식 특수부장과 대검 사이버 수사팀의 에이스인 임현우 수사관이 동석했다. 박 부장은 잔뜩 굳은 얼굴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고 임 수사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둘 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굴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베리타스라는 회사, 정말 그 정도입니까? 침묵을 깬 것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고서만 보면 거의 신의 경지인데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임 수사관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과장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어젯밤새 그 회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해결한 사건 리스트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월가를 뒤흔들었던 헤지펀드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도 유럽연합의 다국적 기업 담합 사건에 암호화된 이메일도 전부 베리타스가 복원해낸 겁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는 이미 베리타스에 대한 보고를 전부 검토한 상태였다. 설립된 지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된 신화적인 회사. 그들의 고객 리스트에는 포춘 500대 기업과 각국 정부기관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런 회사가 어째서 본사를 대한민국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베일에 쌓인 CEO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그는 머릿속으로 베리타스의 대표를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실리콘밸리 출신의 괴짜 천재 해커이거나 국정원이나 CIA 같은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일지도 모른다. 어떤 인물이든 간에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은 분명했다. 그는 오늘 그 미지의 인물과 태양그룹의 심장을 열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해야 했다. 그는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차가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으로 진입하자 임 수사관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건물입니다. 권지혁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는 세련된 유리와 강철 구조의 빌딩이었다. 베리타스라는 은색 로고가 건물 상단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대검찰청의 육중하고 권위적인 석조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미래의 성체처럼 느껴졌다. 로비에 들어서자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한 공간은 차가울 정도로 고요하고 효율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부터 스쳐 지나가는 연구원들까지 모두가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항 검색대보다도 까다로웠다. 모든 전자기기를 잠시 보관해야 했고 홍채 인식까지 거친 후에야 방문증이 발급되었다. 검사장이라는 그의 신분조차 이곳의 규칙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없애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박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보안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이 정도라면 태양그룹이 아니라 국방부 서버라도 맡길 수 있겠습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이 베리타스의 CEO라는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빈틈없고 철저하며 절대적인 자신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CEO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유리 너머의 연구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십 명의 젊은 전문가들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권지혁은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저곳이 바로 태양그룹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무기가 만들어지는 대장간이었다. 그는 검사로서 평생을 법과 증거, 그리고 사람의 진술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터였다. 영과 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 그곳에서는 총과 칼이 아닌 코드와 알고리즘이 무기가 되고 삭제된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야 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 같은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의 왕이 누구일지 더욱 궁금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문 앞에 멈춰 섰다. 문에는 어떤 직함이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들을 안내하던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박 부장과 임 수사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가장 중요한 수사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협상을 성공시키겠다고. 그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문이 안쪽에서부터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비서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문 너머로는 넓고 환한 회의실이 보였다. 회의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긴 테이블의 상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단정하고 기품 있는 실루엣이었다. 권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 부장과 임 수사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권지혁은 협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입을 열 준비를 하며 상대를 제대로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괴짜 천재도 정보기관 출신의 베테랑도 아니었다. 5년 전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안개처럼 사라졌던 여자. 그가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그의 아내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가 준비했던 모든 말과 전략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얼음장 같은 재회 흔들리는 검사장. 권지혁의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을 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서유진. 그가 지난 5년간 꿈속에서조차 애타게 찾아 헤맸던 이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회사의 대표가 되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배신감에 상처 입고 슬픔을 억누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하고 빈틈없으며 시면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을 가진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 시선 앞에서 검사장이라는 그의 직함도 그가 쌓아 올린 권위도 모두 무력하게 허물어졌다. 그는 그저 한때 그녀를 배신했던 초라한 전남편 권지혁일 뿐이었다. 함께 온 박만식 부장과 임현우 수사관은 이 숨막히는 정적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젊고 아름다운 CEO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놀라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그가 지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다. 박 부장이 눈치껏 먼저 입을 열어 어색한 침묵을 깨려던 순간이었다. 앉으시죠, 검사장님. 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 목소리에는 그들이 공유했던 과거의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을 검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완벽하게 공적인 호칭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의뢰인과 용역업체 대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린 권지혁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서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터치했다. 그러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대검찰청 의뢰안젠 태양그룹 비자금 사건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마치 처음 만난 고객에게 하듯 유창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저희 베리타스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의 범위는 태양그룹 및 관련 자회사들의 서버에 대한 디지털 이미징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 및 분석,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암호화된 통신 내역 해독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완벽하게 전문적이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다.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인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차가운 벽은 그 어떤 사적인 질문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낯설게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속도와 보안입니다. 태양그룹 측에서 저희의 개입을 눈치채는 순간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려 들 겁니다. 저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들의 심장부에 조용히 침투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해 와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것은 권지혁이 검사로서 범죄자를 심판대에 세울 때 짓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한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차가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브리핑을 듣던 임현우 수사관이 감탄과 함께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케르베로스라는 3중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우회 접근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순수한 호기심에 물었지만 그것은 베리타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서유진은 임 수사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회의 시작 후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표정이었지만 그 미소는 권지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케르베로스는 훌륭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머리가 셋 달린 개에게는 3가지 다른 먹이를 동시에 던져주면 혼란에 빠지는 법입니다. 자세한 기술적 방법론은 저희의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어준 열쇠로 들어가는 것처럼 흔적 없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비유적인 설명에 임 수사관의 얼굴에는 경외감마저 떠올랐다. 박 부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능력에 완전히 설득된 표정이었다. 오직 권지혁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주인이 내어준 열쇠라는 말이 마치 자신들의 과거를 빗대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 역시 그녀라는 성의 주인이었지만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열쇠를 버리고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업무 수행의 대가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태블릿 화면에는 빼곡한 글씨의 계약서, 초안이 떠올랐다. 성공 보수를 포함한 총 비용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검찰로부터 이번 수사에 대한 전적인 기술적 재량권을 위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검찰은 저희의 작업 방식에 일절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확보한 모든 데이터의 원본은 분석이 끝난 후 저희 쪽 서버에서 영구 파기할 것이며 오직 분석 보고서와 복원된 증거 파일만이 검찰에 제공될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사실상 수사의 칼자루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요구와 다름없었다. 박 부장이 난색을 표하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조건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수사 주체는 엄연히 검찰입니다. 모든 과정을 저희와 공유하고 지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박은 서유진의 차가운 한마디에 막혔다. 그렇게 해서 태양그룹의 서버를 열 수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검찰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는 전문가들입니다. 저희의 방식을 믿지 못하신다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검찰의 낡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베리타스의 압도적인 실력을 빌려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모든 시선이 권지혁에게로 쏠렸다. 최종 결정권자는 그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검사장으로서 그는 그녀의 오만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빚을 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진행 상황은 저에게 직접 매일 보고해 주십시오. 중간 보고자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검사장으로서 내리는 합리적인 지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그녀와 개인적인 접점을 만들어 보려는 남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서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는 태블릿을 그에게로 밀었다. 그럼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권지혁은 전자펜을 들었다. 펜 끝이 서명란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서유진 대표, 권지혁 검사장.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이름이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자 동시에 운명으로 다시 묶인 공범이 되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박 부장과 임 수사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베리타스와 서유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말 대단한 여장부입니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녀라면 정말로 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늘 만난 서유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던 태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검사장 권지혁은 오늘 완벽하게 흔들렸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베리타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심장부인
워룸 월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디지털 전쟁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사방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공간 그 중심에 선 서유진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팀원들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소스 코드를 동시에 좇고 있었다. 초회 팀장 플랜 알파 진행해요. 가상 트래픽으로 케르베로스의 첫 번째 머리를 유인해. 로그 데이터가 쌓이는 패턴을 분석해서 방화벽의 알고리즘 허점을 찾아내야 해요. 미나 씨 두 번째 머리에는 우리가 지난달 확보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미끼를 던져요. 그들이 미끼를 무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방화벽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거야. 그 틈을 놓치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권지혁이 그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베리타스의 팀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에 어둠을 틈타 잠입한 특수부대와 같았다. 그들의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고 그들의 무기는 수백만 줄의 코드였다. 태양그룹의 보안팀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시스템의 평소보다 몇십 배나 많은 가짜 접속 시도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화벽은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서유진이 계획한 정교한 연극이었다. 태양그룹의 보안팀이 시끄러운 가짜 공격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의 핵심 팀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주인이 내어준 열쇠는 바로 태양그룹의 시스템을 구축한 외주 개발자가 몇 년 전 퇴사하면서 무심코 남겨둔 아주 작은 유지보수용 백도어였다. 베리타스는 그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껏 아무도 모르게 관리하고 있었다. 대표님, 3번 게이트 클리어. 내부 시스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최 팀장의 목소리가 워룸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팀원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적의 성 안으로 발을 들인 것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좋아요. 지금부터 데이터 이미징 작업 개시. 클라우드 서버와 미러링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요. 들키지 않게 최대한 느리고 조용하게.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야 해요. 서유진은 승리의 기색 없이 더욱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의 약속대로 그날 밤 11시 정각에 권지역의 보안회선으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극도로 간결하고 사실적이었다. 1일차 작업 보고 목표 시스템 내부 진입 성공. 현재 데이터 이미징 작업 진행 중. 예상 완료 시간 72시간. 특이사항 없음. 보고서의 발신인은 베리타스 대표 서유진이었다. 권지혁은 짧은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건조한 문장들 속에서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는 보안 회선을 통해 답신을 보냈다. 수고했소.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것은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지시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답장을 받고 싶다는 사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다. 몇 분 후 바로 답이 왔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권지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검사장이었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식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권지혁은 매일 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은 태양그룹 수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5년 만에 다시 이어진 그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사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잘 지냈소. 어떻게 그런 회사를 세울 생각을 했소.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떤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태양그룹의 총수 윤상민 회장은 그의 제국 꼭대기에서 불쾌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고가의 예술품과 고서들로 채워져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문 채 그의 앞에 선 법무팀장과 보안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외부 공격 시도는 모두 막아냈는데 내부 데이터 트래픽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상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늙은 사자와 같았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아주 작은 위협의 냄새도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남자였다. 검찰놈들 짓인가? 그들의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닙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입니다. 보안실장의 대답에 윤상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새로 부임한 검사장 권지혁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다. 권지혁, 그놈이 외부 용병을 고용한 게 틀림없어. 윤상민은 시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수십 년간 법망을 농락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왔다. 그에게 검찰은 성가신 파리떼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의 파리는 이전과는 다른 독을 품은 파리인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결해. 그리고 한 의원에게도 연락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선량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라고 해. 그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으로 엮인 권력의 네트워크였다. 그는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곳에서 권지혁의 목을 조를 수 있었다. 압력이 거세지면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장이라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아직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유령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유령과 권지혁 검사장 사이에 어떤 과거가 얽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리타스의 워룸에서는 마침내 의미 있는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윤상민 회장의 차명계좌 리스트로 추정되는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입니다. 한 연구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유진은 즉시 그의 자리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호로 이루어진 암호문이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암호화 방식은 AES 56비트 기반의 회장 개인의 생체 정보를 키값으로 사용하는 변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도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권지혁에게 보낼 보고서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핵심 데이터로 추정되는 암호 파일 판도라 확보. 현재 암호 해독 작업 진행 중. 그녀는 보고서를 전송하고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게임의 판이 커질수록 과거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태양그룹과의 싸움이 아님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과거와 벌이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베리타스의 워룸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겉은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끓고 있었다. 판도라라는 이름의 암호 파일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윤상민 회장 개인의 생체 정보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겹겹이 얽혀 만들어진 현존하는 거의 모든 기술로도
해독이 불가능에 가까운 암호 체계였다. 시간은 베리타스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이 시간을 끌수록 태양그룹이 방역할 시간도 늘어나는 셈이었다. 서유진은 결단을 내렸다. 플랜 델타로 전환해요. 티폰을 가동시키겠어요. 그녀의 말에 워룸 안에 있던 모든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티폰은 베리타스가 극비리에 개발한 차세대 AI 기반 암호 해독 시스템이었다. 아직 완벽하게 안정되지 않아 극도의 위험 부담이 따랐지만 성공한다면 해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눈앞의 진실을 가리게 둘 수는 없었다. 티폰이 가동되자 워룸의 모든 스크린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 시각화된 데이터로 뒤덮였다. 수억, 수십억 개의 키값을 대입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빛의 속도로 반복되었다. 몇 시간 동안 워룸에는 오직 서버의 냉각팬 소리와 팀원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유주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암흑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뚫렸습니다, 대표님. 암호가 해독됐습니다. 한 연구원의 외침과 함께 판도라의 봉인이 풀렸다. 팀원들 사이에서 마침내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유진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파일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윤상민 회장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범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 리스트 정관계와 법조계에 뿌려진 뇌물의 상세 내역,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들까지.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황금과도 같은 증거들이었다. 팀원들이 환호하며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동안 서유진은 직접 파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인적자원 특별관리라는 평범한 이름의 하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비자금 파일과는 성격이 달라 보이는 폴더였다. 호기심에 폴더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폴더 안에는 몇몇 사람들의 프로필과 함께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쪽에서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다. 한서연. 5년 전 권지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한서연의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권지혁에게 접근하기 몇 달 전부터 태양그룹의 위장 자회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받기 시작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권지혁과 그녀의 이혼이 마무리된 직후 끊겨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함정, 허니팟이었다. 당시 떠오르는 스타 검사였던 권지혁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미래의 그를 조종하기 위해 태양그룹이 심어놓은 덫이었던 것이다. 서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배신의 기억이 전혀 다른 무게로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변심에 상처 입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추악한 음모에 휘말려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권지혁에 대한 분노, 한서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윤상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결혼 생활,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공작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누구에게도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 정보는 태양그룹의 비도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윤상민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제국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검찰의 수사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이것을 알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스스로 헤집어 그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권지혁과 자신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규정해야 했다. 이 감정적인 동요는 사치였다. 그녀는 베리타스의 대표로서 의뢰인에게 모든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베리타스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서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따로 정리해 보고서의 특별 첨부 파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떤 감정적인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인적자원 특별관리 폴더 분석 결과라는 건조한 제목 아래 입금 내역과 시기별 분석, 그리고 권지혁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타임라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나열했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처럼 그녀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 보고서를 완성한 그녀는 권지혁에게 보낼 보안 메일에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 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었다. 판도라 파일 해독 완료.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람. 특히 특별 첨부 파일은 검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그녀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다. 이 메일이 그의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가장 어두운 과거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검사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권지혁은 책상에 앉아 베리타스로부터 도착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떠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윤상민 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올가매고 있었고,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수사검사로서의 희열로 뜨겁게 뛰었다. 서유진, 아니 서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 아니, 약속 그 이상을 해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윤상민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넘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는 베리타스의 능력에,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서유진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여왕과도 같았다. 보고서의 본문을 모두 확인한 그는 메일 끝에 붙어 있던 그녀의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특별 첨부 파일은 검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암호화된 특별 첨부 파일을 열었다. 파일이 열리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단어. 인적자원 특별관리 폴더 분석 결과. 그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얼어붙었다. 한서연.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의 인생 최악의 오점을 남긴 이름이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태양그룹의 위장 자회사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 그리고 매달 거액이 입금된 통장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금 시작일은 그가 한서연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던 시점보다 3달이나 앞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일은 그와 서유진의 이혼 서류에 법원에 도장이 찍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실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를 노리고 파놓은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의 외도는 그의 의지였지만 그 만남 자체는 태양그룹의 각본에 따라 움직인 연극이었던 것이다. 큐!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머리를 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자신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윤상민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서유진을 향한 끝을 알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적이 파놓은 함정에 어리석게 걸려들어 아내를 그 전쟁터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멍청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순간적인 욕망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며 보여줬던 그 차가운 무표정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이 숨어 있었을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검사로서 수많은 인간 군상의 위선과 기만을 봐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크게 기만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는 서유진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배신감은 자신이 지금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해서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실 그 자체만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강인함 앞에서 권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그에게 복수할 칼을 쥐어준 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공동의 적을 향한 전쟁이었다. 그는 보안 회선을 들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으로 들릴 터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입니다.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나 권지혁이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고서 잘 봤소, 서 대표. 당신이 찾아낸 진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소. 그는 서 대표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세계를 존중한다는 그의 방식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검사장님. 의뢰인이 알아야 할 진실을 찾는 일, 그게 저희의 계약 조건이니까요. 그녀는 끝까지 공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 역시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 짧은 통화 속에서 그들은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바라보는 무언의 동맹이 되었다. 이제부터 게임의 판이 달라질 거요. 권지혁이 맹세하듯 말했다. 고맙소서 대표. 정말로.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선명하게 보였다. 윤상민.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걸고 심판해야 할 악 그 자체였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이 감정을 수사를 더욱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밀어붙일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권지혁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비상 연락망을 통해 특수부의 핵심 수사팀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고뇌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목표를 정한 사냥매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들은 그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권지혁은 그들을 둘러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태양그룹 수사는 2단계에 돌입한다. 지금 당장 윤상민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날이 밝는 대로 전쟁을 시작한다. 새벽에 어스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대한민국 서울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휩싸였다. 권지혁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검찰청 특수부는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집결했고 그들의 손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십 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의 심장부였다. 작전 개시 시각 수십 대의 검찰 차량이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서울 시내 곳곳으로 쏜살같이 흩어졌다. 태양그룹 본사 윤상민 회장의 평창동 자택, 그리고 판도라 파일에 언급된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집까지 거대한 그물이 한꺼번에 펼쳐졌다. 언론조차 눈치채지 못한 기습적인 작전이었다.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을 때 출근하던 직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박만식 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양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법의 이름 앞에서는 무력했다. 수사관들은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서버실과 회장실, 재무팀 등 핵심 부서를 향해 진격했다. 그들이 확보해야 할 것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뿐만이 아니었다. 윤상민의 제국을 지탱해온 불법과 부패의 실체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윤상민 회장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를 깨운 것은 비서의 다급한 전화벨 소리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본사와 자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윤상민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올 것이 왔군. 권지혁 그 애송이가 드디어 이 늙은 사자의 꼬리를 밟았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쳤다. 창밖을 보니 이미 집 주변은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법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오히려 권지혁의 성급한 공격이 자신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당황하지 마. 변호인단에게 연락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해. 그리고 내가 시킨 일 이제 시작해. 그는 비서에게 짧게 명령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말한 일이란 권지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자신의 금괴서, 비밀스러운 연락처가 적힌 작은 수첩을 꺼내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언론사의 주필이었다. 나 윤 회장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 적으시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테니. 그날 오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검찰의 태양그룹 압수수색이라는 초대형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단독 신임 검사장 권지혁 태양그룹 수사 배후에 충격적 사생활. 과거 내연녀 문제 드러나. 기사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자극적이고 상세했다. 권지혁이 과거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이혼까지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마치 권지혁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치부를 덮기 위해 태양그룹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기사에는 한서연의 이름 이니셜과 나이까지 언급되었지만 그녀가 태양그룹의 덫이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대중이 보기에 이것은 정의로운 검사의 부패 수사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파탄난 한 권력자의 추악한 스캔들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권지혁과 한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관련 기사에는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 저격수, 정의의 칼이라며 그를 응원했던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위선자, 내로남불의 극치. 그런 자가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의 수사는 순식간에 동력을 잃고 대중의 불신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권지혁은 그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핏기가 가실 정도였다. 윤상민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지독한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져 나올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흠집내기가 아니었다.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모두가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를 검사장으로 임명했던 권력의 핵심 부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권 검사장, 이게 다 사실인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이런 꼬투리를 잡히나? 수사에서 손떼게. 자네 하나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어. 압박은 사방에서 밀려왔다. 그가 믿었던 선후배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특수부의 수사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밤을 새워가며 확보한 증거들은 불법적인 동기로 수집된 것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 수사관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몇몇은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렸다. 검사장님, 개인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고생해야 합니까? 이러다간 수사는커녕 우리까지 징계받게 생겼습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과오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의 사무실에서 서유진 역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윤상민의 방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권지혁이라는 것을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들의 방식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권지혁을 걱정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낯선 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알던 유일한 정의로운 검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공격의 빌미가 된 사건의 진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게임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가 판도라를 열어젖힘으로써 그녀 역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 거짓의 폭풍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진실 한서연이 태양그룹의 스파이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그녀 자신도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 서게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쏠렸다. 그의 거취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사퇴할 것이다.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이다. 혹은 모든 의혹을 부인할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권지혁이 회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총알처럼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경력 그리고 이 거대한 수사의 운명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다. 그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공기가 권지혁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수백 개의 렌즈와 마이크가 오직 그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나라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하나였다. 부끄러운 사과, 그리고 이어지는 사퇴 발표. 그것이 이 추악한 스캔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권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유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의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준 여자.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인 저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는 과거 제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어리석음과 부덕의 소치였으며 그로 인해 제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견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그가 이토록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변명도 부정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비굴한 사과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그 과에 대해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참회하던 한 남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거대한 악과 맞서는 검사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를 울렸다. 저의 개인적인 과오와 현재 진행 중인 태양그룹에 대한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커졌다. 저희 수사팀은 바로 어젯밤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판도라 파일을 확보하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그 여성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저를 감시하고 유사시에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외도는 태양그룹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검사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태양그룹이 검찰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말씀입니까? 윤상민 회장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혼란이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이제 그가 아닌 태양그룹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자신을 던져버릴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것이었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최 팀장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요. 최 팀장은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베리타스가 가진 가장 안전한 보안 채널을 통해 한서연과 태양그룹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이터 파일, 즉 권지혁이 받았던 바로 그 특별 첨부 파일이 국내 주요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기자들과 영향력 있는 시사평론가 몇몇에게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실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권지혁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하나둘씩 진동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로부터 도착한 이메일. 몇몇 기자들이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파일 안에는 한서연의 이름과 함께 그녀가 태양그룹의 위장 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힌 장부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다. 권지혁 검사장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 기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외쳤다. 순식간에 파일은 기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회견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권지혁의 개인 스캔들을 추궁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이 벌인 추악한 공작의 실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기자들의 질문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검사장님, 이 자료가 맞다면 태양그룹은 조직적으로 검찰을 능멸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권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그 증거가 바로 진실입니다. 태양그룹은 부패한 자금으로 권력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함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이 수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검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습니다. 법과 정의가 돈과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회견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윤상민 회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분노에 차 T텔레비전을 바닥에 내던졌다. 권지혁, 서유진. 그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저주처럼 읊조렸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 고위 관료 그리고 법조계의 선배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회장님, 당분간 연락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권지혁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박만식 부장과 수사팀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지금 즉시 윤상민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배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까지 추가해 오늘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침체에 빠져 있던 수사팀의 눈에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기자회견이 끝난 대검찰청 건물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권지혁이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요. 고맙세.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5년 전 그가 떠나간 그 집의 주소가 적힌 부동산 서류를 조용히 삭제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의 법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권지혁의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다음 날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썼다. 대검찰청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서유진이 넘겨준 판도라의 증거들과 권지혁의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돌아선 여론은 검찰에게 거침없는 칼날이 되어주었다. 윤상민 회장의 돈과 권력으로 맺어진 네트워크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윤상민의 추가 비리를 제보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 오후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윤상민은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권지혁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한때 나라를 주무르던 거인의 몰락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태양그룹 게이트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윤상민의 입에서, 그리고 판도라 파일 속에서 나온 이름들은 정재계와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거물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권지혁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묵묵히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영웅이 되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가 이 모든 비극의 작은 시작점이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윤상민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태양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권지혁은 검사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설 때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여전히 자신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단 하나 서유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부서진 파편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다. 단순한 감사나 사과의 말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인생의 빚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빚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오직 한 남자 권지혁으로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잠깐 만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며칠 후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갤러리에서 만났다. 그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그림을 보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당당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갑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검사장님.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기서는 그냥 권지혁이라고 불러주시오. 그가 돌아서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갤러리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두 사람 사이에 떠다녔지만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이기적인 야망이 우리 사이에 괴물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었소.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렸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소.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녀 앞에서 참회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유진은 그의 눈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로 차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 받겠어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는 나 자신을 그 과거로부터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었다. 당신은 나를 파괴하지 못했어요. 권지혁 씨. 오히려 당신은 내게 베리타스를 선물한 셈이에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 주었죠.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처리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녀가 먼저 몸을 돌렸다. 그래, 나도 돌아가야지.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을 뿐이다. 그것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였다. 그들은 갤러리의 양쪽 출구를 향해 각자 걸어갔다. 다시는 서로의 길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권지혁은 겸손이라는 무게를 배운 검사장으로, 서유진은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낸 CEO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몇 달 후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의 최종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세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검찰청 청사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지는 저녁 노을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고 권력의 공허함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듯 보였다.